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회화도 조각도 설치도 아닌 가방 안에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융합 미술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화면 속에서의 보여지는 인물들은 작가의 주변 인물 또는 그를 도와주었던 예술 작품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조각의 의미는 개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추억들, 시간, 그 다음에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에폭시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굳혀버렸는데요. 지나간 시절과 추억에 대한 보관 내지는 화석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판화라든가 회화라든가 설치 작품을 이 모든 가방 안에 넣어서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작품의 제목이 삼조명, 세 개의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술가로서, 사상가로서, 교육자로서의 뜻도 있고요. 작가가 워낙에 그 도가 사상 중에 도덕경의 3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3이 의미하는 수는 꼭 하나 둘 셋의 3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목숨이 표현되어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굳혀진 것에 대한 것은 지나간 시절 내지는 버려진 것에 대한 추억,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노예인지 큰 사람이 노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커다란 저 거인을 우리가 흔히 아는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상황은 지금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객전도라고도 말을 하죠. 너와 나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은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때가 작가가 시인왕심을 갖게 되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와는 다르게 신비스럽거나 신화적인 또는 편안함, 가벼운 그런 느낌이 보여지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될 때에 본인은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 또는 정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던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에서 보여지는 원근법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무겁게 표현을 하고요. 뒤를 가볍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진흙이나 점토를 사용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 본인만의 특징을 중국 전통 회화의 기법으로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은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왕하샹, 그리고 그 옆에는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예쁜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왕하샹 본인의 모습이 화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화분이라는 것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지만 또는 다른 이면에는 답답함과 구속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도시의 유령이라는 목판화 시리즈인데요. 2004년도에 작가의 눈에는 베이징에 경제개혁이나 개방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이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작가의 눈에는 왠지 공포스럽고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에 유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을 현재의 폐차장 사진을 찍는다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목판화 작업입니다. 너무 재밌는 작업을 했구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를 기억하게 만든 사람 등등, 또 나에게 필요했던 물건들을 에폭시를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작품화한 거, 그게 조각이 됐든 입체가 됐든 회화가 됐든 그 장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 작가는 보니까 도자기에다도 그림을 그리고 판화도 하고 유화도 오일 페인팅도 하고 다양한 작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작가들도 한 번쯤은 새겨볼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판화가 됐든 오일 페인팅이 됐든 이런 입체물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작품은 지금까지 보신 작품들이 계속해서 판화이기 때문에 이 작품 역시도 판화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작품은 붉은 종이 위에 작가가 직접 목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형태가 많이 비슷해서 이제 판화라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죠. 그러나 이제 손의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다르고, 작품을 그린 연도를 봐도 2015년, 12년, 14년 각각 다릅니다. 자,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세 개의 작품 모두 다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자, 작가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인식할 수 있게 정배치를 해도 좋지만 임의의 배치를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가령 얼굴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손이 위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마음대로 배치를 해도 좋은데,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어지럽고 창란의 느낌이 들겠죠. 그럴 경우에 작가는 현실을 산산조각 내고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정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손 모양이나 얼굴의 방향에서 느끼시겠지만 뭔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모습. 작가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좀 강하신 분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도 어떤 기운이 존재하고 자연에도 분명히 어떤 신성한 기운이 존재한다고 믿거든요. 그랬을 경우 인간들이 이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자연은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인간이든 자연이든 뭐든지 본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작가만의 어떤 주술적 기원이 들어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작품은 십자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번 2017년 신작입니다. 우리 한자의 열십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가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자기의 신념이나 그런 거를 관람객들에게 강요하는 작품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너무나 거기에 의존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신에게 매달리며 구원해달라고, 또 내지는 해결해달라고 빕니다. 그런 어떤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좀 꼬집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 구성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나름의 상징성을 다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 앞에 누워 있는 남자의 경우는 어떤 깨달음 직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까이서 먼 곳으로 넘어가는 말뚝이 박힌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시간의 흐름, 역사의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사상의 연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혁개방은 경제에만 미치지 아직도 그들의 세상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아트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아트원 TV의 다양한 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